안녕하세요. 동료 김종민입니다. 전기차 대중화가 빨리 안 올 것 같다. 전기차가 과연 미래 모빌리티 주역이고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를 밀어내서 빠르게 대중화를 시킬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슬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2022년도에 2023년이 전기차 암흑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건 금리가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있고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차나 하이브리드 대비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전기차와 같은 소비재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은 뭐예요? 전기차의 가격이겠죠? 가격을 낮추려면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왜 안 내릴까요?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배터리가 가격이 안 내린다고 보십니까? 작년 대비 올해 3분기 전지의 가격 하락폭이 눈에 띄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원자재가 많이 내렸나 보구나. 아닙니다. 원자재도 물론 조금 내렸어요. 탄산리튬이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수산화리튬은 그렇게까지 폭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산화리튬도 가격이 많이 안정화돼서 지금 낮아지고는 있으나 1톤당 2,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탄산리튬만큼 폭락한 상황도 아니고 니켈도 최근에 많이 가격이 안정이 되고 코발트도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되긴 했으나 폭락이라고 할 만큼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1kWh당 2022년 말에는 161달러가 들어갔는데 현재는 139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 걸까요? 그동안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긴 했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폭 대비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내린 경우는 근래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소재 가공 업체들이 공급 가격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에 드디어 돌입해서 수율의 안정화, 제조 공정의 안정화, 그걸로 인한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게 원자재가 들쑥날쑥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것과 달리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니 이제 2024년, 2025년, 2026년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 하락하는 폭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장조사 기관인 블룸버그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하기를 2025년도에는 지금보다 40%가 낮아져서 1kWh당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데 99달러. 셀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팩에는 셀, 모듈, 팩, BMS, 냉각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BSA를 구성하는 총 비용을 1kWh당 계산해 볼 때 2025년도에는 99달러면 된다. 그러면 50kWh 배터리가 보급형에 들어가는 평균 용량이라고 볼 때 5,000달러면 배터리 팩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650만 원이에요. 650만 원이면요. 대중차에 들어가는 엔진과 변속기 제조하는 딱 그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내연차에 근접해지는 겁니다. 내연차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급형 전기차는 80kWh, 100kWh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전기차들은 비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45kWh에서 50kWh 보급형 전기차들은 드디어 보조금 없이도 3천만 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2025년도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3분기 전지의 빠른 공정 개선, 규모의 경제 도달로 인한 가격 안정화입니다. 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은 가격인데 가격 때문에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리튬 인산철을 전기차에 탑재를 해서 보급화의 제조사들이 그래도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채택을 하는 거고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좀 경험해보고 소유하려는 소비자들도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3분기 전지가 더 팩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당장은 저렴해 보일지라도 3원계 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안정화될 것인지 그 추이를 보시고 좀 심각하게 좀 관련된 문제점들이나 상황들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죠. 그럼 이제 2025년도에 99달러로 3원계 전지의 1kWh당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전기차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허들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장애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급격하게 전기차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경험을 해보면 내연차 대비 충전 속도 빼고는 다 월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뜻 전기차에 손이 가지 않았던 거죠. 물론 전기차에는 괴담이 많습니다. 불나면 뭐 타 죽는다. 그리고 배터리 고장 나면 뭐 엄청난 가격이 거기에 수리비로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전기차 급발전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해서 야,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아서 불안한 전기차를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좋다 한들 그래서 전기차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이제 내연차 수준으로 전기차가 저렴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전기차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타보면 모든 부분이 다 월등하거든요. 성능, 정숙성, 편의성, 뭐 하나. 거기다가 메인터넌스 신경도 쓰이질 않습니다. 내연차는 오일 제때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부품수가 워낙 많고 파워트레인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정비해줘야 되죠.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전기차는 그런 게 일절 아예 뭐 정비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타이어를 비롯한 소모품 그 외에 또 뭐 정기적인 고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빈도수로 따지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동수단의 개념으로 전기차로 봐도 내연차보다 월등한데 이게 2세대 스마트폰화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혁신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내연차 수준인데 누가 그걸 구입하겠습니까? 피처폰 가격에 스마트폰이 판매가 되면 누가 피처폰에 관심을 가져요? 제가 스마트폰 자꾸 이 통신시장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전화기하고 자동차가 뭔가 전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피처폰, 셀러노폰 시절에 통화만 했잖아요. 전철 타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셀러노폰, 피처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책을 보거나 아니면 창밖을 보거나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화를 나누거나.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 코박고 있죠. 왜 이렇습니까? 당시에는 전화기, 통신기기로서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통신기기 외에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들고 나왔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화면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화기가 전화만 잘 되면 됐지. 이랬거든요. 이동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아니 자동차가 안전하게 A to B 사람들 태우고 잘 이동만 하면 됐지. 거기서 뭘 거주를 해? 거기서 뭘 차박? 야 그 좁은 데서 폐쇄공포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야. 지금은 그럽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용도의 확장을 쉽게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에 왜 사람들이 10시간,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시간을 씁니까? 뭐든 다 되거든요. 손 안에서 디지털 소스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게임이면 게임, 영화면 영화, 뭐 정보 취득이면 정보 취득, 사진이면 사진. 다 됩니다. 과거에 셀러노폰일 때는 통화할 때만 썼어요. 그러니까 통화할 때 어디서 전화 올지를 모르니까 계속 갖고는 있는데 이걸 계속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의 인프라, 그만큼의 디지털 소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전기차가 이제 2세대 스마트폰화가 되게 되면
유니힐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전기차의 스페이스가 확보가 됩니다. 유니힐은요, 전기차의 공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이에요. 기존의 내연차에서 사용하던 동력 전달 장치에서 드라이브 샤프트 가고 조향이든 뭐 동력 전달 장치 각속도를 바꾸면서 CV 조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동력 전달 장치가 뻗어 나왔는데, 전기차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퀴 쪽에다 모터 붙이고 감속기와 드라이브 샤프트, CV 조인트를 아예 하나의 장치로 통합을 해서 유니힐과 같은 장치, 반드시 유니힐이 아닌 다른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간소화가 되면 앞에 공간 남고 뒤에 공간 남고, 그러면 앞쪽으로 대시보드 밀고 의자 밀고 뒤쪽으로 또 공간 확보하면은 중간에 휠베이스만큼 2.6m에서 3m만큼의 스퀘어한 공간이 나오니까, 야, 이거 주거 공간으로는 맞다구나, 최고구나. 거기다가 전기차는 지금 5kWh, 6kWh 이렇게 배터리 시스템 구성하는데 500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10배도 넘는 배터리가 안에 딱 들어가 있고 3.5kW, 막 4kW, GM에서는 10.2kW를 뽑아준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가정집 이상의 파워가 공급이 되는 에너지까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간까지 넓어진 전기차를 소비자들에게 갖다 주면 소비자들이 뭘 하도 합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용도로 쓰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화 감상실, 게임방, 뭐 업무실, 거기다가 뭐 카페처럼 차려놓고 차박을 하든 데이트 장소를 이용하든 남자들의 자기만을 위한 공간, 굴로 활용하든 별의별 용도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스마트폰처럼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만 이동하는 데 썼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통화하는데 하루에 1시간도 잘 안 써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다른 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차가 각자가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용도에 맞는 방향으로 전기차를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스마트폰처럼 활용하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내연차나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내 차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데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을 못합니다. 거기다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별 차이가 없는데 전기차로 가야 되겠구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드디어 전기차로서 사람들이 관심이 옮겨지게 되고 대중화의 물꼬가, 포텐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2025년이다라고 보는 것. 배터리의 가격, 빠른 가격 안정화, 바로 그걸 통해서 내연차 수준으로 대중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가 먼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면서 이제 고급형 전기차도 현재 프리미엄 모델에 대등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로 더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도를 통해서 전기차 이점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가지 말래도 막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대규모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인류의 문명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은 이동과 정착입니다. 이동을 해서 새로운 정착지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게 되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탄생을 하는 거죠. 내연차에서 혹은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대규모 이동을 해서 전기차를 통해서 새로운 이동수단 플러스 V2G, 새로운 전력 그리드를 통한 강력한 이동을 기반으로 한 주거 장치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탄생을 하게 되면 비로소 차세대 모빌리티로 인류는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하이브리드가 내년 2024년이죠. 하반기부터 2025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쇠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10년은 갈걸?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요.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단순히 이동수단에 국한되는 자동차를 강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주거 공간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처럼 진화된 2세대 전기차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게 되고, 그게 가격 조건까지도 내연차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가격이 아무리 내려간다 그래도 하이브리드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에 맞춰 하이브리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왜? 하이브리드에는 끼케야 배터리가 1.5kWh 들어갑니다. 그리고 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셀이 리튬 이온 폴리머라고 해서 고방전이 가능한 셀이라고 하고 비싸다고 해도 1.5kWh 구성하는데 원가로 따지면 끼케야 60에서 70만 원일 겁니다. 여기에서 절반이 낮아져 봤자 30, 35,
이 정도밖에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그리고 또 인건비, 또 다양한 소재들의 가격 인상폭에 따른 영향이 더 커서 하이브리드는 계속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내연차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이브리드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곧 2, 3년 안에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연차 시대가 계속 진행될 수가 없어요. 전기차 시대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연차 다시 살 생각 있냐 그러면 손살에 치십니다. 물론 뭐 100에 한 몇 명 정도는 전기차의 경험이 너무 안 맞아서 내연차로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기차를 경험하신 분들은 내연차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저같이 내연차의 골수 팬도 내연차 살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쓸만한 전기차, 2세대 스마트폰에 된 전기차가 나오면 그걸 살 생각을 하지 이제는 내연차를 신차로 살 생각을 전혀 아예 생각을 접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이거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전기차와 내연차의 장단점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합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 편의성, 물론 충전 인프라, 또 충전 속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격적인 이점까지, 더군다나 가격보다 더 강력한 이제 스마트폰화된 용도가 크게 확장돼서 24시간에 단 2시간 이동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 확장까지 만약에 내연차 수준의 가격에서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 거대한 흐름을 이제 막아설 수 없어요. 리튬 이산철 저희가 현재 선택하실 때 항상 고민 많이 하시고 결정하실 때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리튬 이산철과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아마 가격 역전이 벌어질 걸로 보이고요. 아주 고성능 고급 전기차는 비교군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튬 이산철로 프리미엄 전기차, 고급형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교를 하려면 3천만 원 내외의 대중 전기차, 고급형 전기차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3천만 원 내외의 고급형 전기차의 가격 역전이 벌어지는 시점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선택한 LFP 배터리의 위치, 포지션은 정말 애매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LFP 배터리 전기차를 못 쓰는 거 아니고 당장 버려야 될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뭐 엄청나게 뭐 살림살이가 크게 기울어서 혹은 또 잘 선택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큰 해골이 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동차와 같은 그런 소비를 할 때, 큰 덩어리의 소비를 할 때는 보다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게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후회 없는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전기차의 대중화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정체기가 왔었나 싶고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10년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반전이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2024년에서 2025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급격하게 힘이 빠질 겁니다. 자, 그렇게 예상하는 건 3원계 배터리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서 원자재 널뛰는 것과 상관없이 빠르게 앞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지금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발전 속도가 등가속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